다른 서양 이외의 나라들이 그런데 우리도 그랬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거는 1870년대 후반부터 우두술을 몇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시술해서 보급을 합니다. 우리는 지석영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. 근데 지석영 한 사람만이 그런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. 여기 적어놓은 이재한이, 최창진이니, 이현윤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누가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두술을 시술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지석영일 수도 있지만 지석영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. 국가가 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우두 시술 사업을 벌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서 1880년대에 들어가면 충청도, 전라도에 이 우두 시술을 할 수 있는 그 지방정부 기관이 세워집니다. 그러다가 국가가, 중앙정부가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해서 보급하기 시작한 게 1885년 가을부터입니다. 1880년대 중반, 8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우두를 보급하는데요.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. 사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하다가 후퇴하고 단절되기도 했다 다시 또 재개하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가 두창이었고 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병이 두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죠. 이 아래의 신문 기사는 1928년 9월에 매일신보에 난 기사인데 제목이 조선의 종두 실시한 은인의 공적을 표창이라고 해서 지석영에 관한 기사입니다. 일제가 지석영을 상당히 우두 시술과 관련해서 칭찬을 한다고 좀 띄워줍니다. 지석영을 띄워주는 목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일본이 사실은 우두 보급에 기여를 한 거를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. 지석영이 처음으로 우두술을 배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부산에 세워졌던 최초의 근대식 병원, 재생의원에 가서 배우거든요.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 해서 1880년, 1879년에 재생의원에 가서 우두술을 습득하고 그 배운 것을 처음에는 충주의 처가에, 부산에서 배우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처가에 들러서 충주에 있는 자기 처갓집에 어린 처남에게 처음 시술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또 시술을 한 게 처음입니다. 재생의원에서 배웠어요. 그걸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될 때 그 수행원으로 또 일본에 가서 조금 더 배웁니다. 그러니까 일본 병원이나 일본에 가서 배웠죠. 처음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익히는데 혼자서 독학할 수 없잖아요. 우리가 새로운 분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걸 내세워서 마치 일본이 사실상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석영을 좀 띄워준 것도 있습니다. 지석영을 띄워줬다고 해서 지석영이 역할을 안 했는데 띄워준 것만 사실 아닌 거죠. 충분한 역할을 했고, 그 다음에 이 우두술이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지석영이 또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석영이 최초로 우두술을 갖다가 시술하거나 보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두술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석영만 손꼽을 건 결코 아닙니다. 그 말고도 많은 사람들. 여기 또 적어놓은 김인재 같은 사람이 오히려 지석영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우두술을 갖다가 직접 시술하고 보급한. 지금 거의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역사라는 것이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한 그런 일이 아니죠. 이름 다 잊혀진.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 갖다 받아들이고 또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근대의술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고 지금같이
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입니다. 제중원 또는 광해원, 최초의 국립병원이라고 했어요. 조선 정부가 세운 병원이고 조선 정부가 운영하던 병원이니까 국립병원이죠. 마치 혹자는 무슨 이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, 근데 그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. 국립병원입니다.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립병원이에요. 이 제중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선교 잡지에 1934년에 선교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. 1885년에 세워졌는데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1934년에 실린 사진이고요. 오른쪽 사진은 저 건물의 일부만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흰 소나무, 백송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. 저 백송을 근거로 해서 제중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. 백송은 남아 있습니다. 건물은 사라졌는데 백송은 남아 있어요. 이 집이, 제중원이 세워진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하면은 홍영식의 집입니다. 갑신정변 때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말하자면 구테타 세력이죠. 구테타 세력의 그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죠.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이고, 박용효고, 또 한 사람이 홍영식. 구테타가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망명을 하죠. 근데 도피하지 않고 남았다가 물론 그냥 현장에서 잡혀서 살해를 당합니다. 또 그 재산도 몰수당하고 아버지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홍순목도 아들이 그런 반역에 가담을 했으니까 자결을 하고 일가가 다 패가망신을 합니다. 그리고 물론 재산도 다 몰수되죠. 그 홍영식의 집, 몰수된 홍영식의 집에 제중원이 세워집니다. 아마 홍영식이 이상에는 그 근대식 병원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들어있었을 거예요. 자기가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, 근대서양식 국립병원이 되는 그런 기구하다면 기구한 그런 운명이었죠. 그 제중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건 오늘 지금의 지도입니다. 저기 하얀식으로 그 지붕 옥상에 나와 있는 건물이 헌법재판소입니다. 제동에 있죠.